오늘은 뭐 겨울 준비의 일환으로 이 페치카의 시즐링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여름 동안에 습하니까 이렇게 녹도 나고, 여기에다 무슨 또 물을 끓인다거나 뭐 이래서 흐른 그런 물들 뭐 이래가지고 녹이 좀 생기고 하는데, 이 시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로를 일단 펴야 되거든. 이 페치칼 펴야 되니까 이왕 그렇게 페치칼 필 때 페치칼 피는 요령하고 이 페치칼에 대한 내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페치칼은 미국의 페더럴 에어타이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페치칼을 쓰면서 손댄 부분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실링하는 성면이 있거든. 실링하는 성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떨어져서 한번 갈았는데, 지금 얘도 좀 손을 봐야 돼요. 떨어지고 있지. 이거는 이제 워낙에 고온이니까 고온에 견디는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걸 닫아놓으면 잘 안 보이거든. 불타는 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끓음이 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끓음도 이제 그 닦아주는 약이 있다는데, 그걸 뭐 일일이 사서 하기도 그렇고, 우리는 이게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난방 보조를 하는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겨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사실 안 써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나무를 이렇게 떼는데, 이게 지금 여기보다 이거 한 두어 개 정도 더 올라가면, 이만한 거 두어 개 정도 더 올라가면 하나 가득 되거든. 하루에 요거 한 3개 정도 쓴다고 보면 돼. 하루에 3개. 그리고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난방의 그 효과는 어느 정도냐? 얘가 여기는 이제 기름 보일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수는 심야 전기 온수를 사용하거든. 기름 보일러는 바닥이 차지 않은 정도만 돌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공기가 훈훈해지는 건 전부 이 페치카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바닥이 차지 않은 정도만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정말 최소한의 난방을 하는 거거든. 이제 기름 보일러의 가동률은.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열을 발산하니까 은은하게 발산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뜨겁게 갑자기 할 필요가 없어. 은은하게. 은은하게 계속 손을 대면 뭐 손을 조금 이따 떼야 될 정도의 온도가 나더라도 그것이 계속 대류가 되고, 낮엔 또 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천장에 이 팬이 있어야 돼요. 실링 팬. 천장이 높죠, 이렇게. 천장이 높다고. 근데 사람들이 저게 무슨 선풍기 역할하는 건가? 시원한 바람을 불어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 결국 뭐냐면은, 뜨뜻한 공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거든. 이렇게 천장이 높은 집은 들어오면 시원하지. 느낌이 아주 펑 튀고 시원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은 엄청 뜨뜻해요. 뜨뜻한 공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뜨뜻한 공기를 자꾸 밑으로 내려 보내줘야 돼. 그래서 내려 보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가 이 공기가 전체가
비슷한 온도로 유지하겠지. 안 그러면 밑엔 차고 위에만 뜨뜻하니까 아무리 그 피워봐 소용이 없다 얘기야.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세컨하우스들을 많이 이제 시골에다 이렇게 장만하는 추세더라고. 그런데 대개 그 꿈이 뭐냐면은 폐치카 하나 넣는 게 꿈이야. 1순위가 뭐냐? 폐치카예요. 뭐 2순위가 원두막 좀 되겠지? 근데 폐치카를 놓을 때 대개 이제 멋스러우니까 놓는 거거든. 근데 폐치카를 잘못 설치하거나 또 잘못 놓으면은 그냥 애물단지 돼. 애물단지. 여기도 제가 이제 이 폐치카를 이 안쪽에다 매립을 할 생각으로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마련했었는데 실제 그 열 효율 면에서는 저 안에다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열 효율이 높아요. 당연하지. 사방에서 이렇게 열이 나오니까. 이 폐치카 얘기하려는 게 상당히 기네. 가만 있어봐. 그건 또 차차 하는 게 좋겠네. 이 폐치카의 갖고 있는 성능,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목적이 시즐링이니까 시즐링에 대해서만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폐치카를 피우는 방법, 그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쪽은 뭐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 불 꼭 닫아놓고, 연료 투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옆으로 들어가요. 이 옆으로 들어가는 게 길게 들어가겠지. 당연하지. 네,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옆에서 집어넣지. 그 다음에 이 폐치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뭘 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열면은 일단 뭐 덜컹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안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연통으로 바로 연기가 나가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부스터. 쉽게 얘기하면 그 벌집처럼 생긴, 세라믹으로 만든 벌집처럼 생긴 장치인데, 이쪽을, 연통 쪽을 다이렉트로 나가는 걸 막으면은 이 부스터 쪽을 통해서 연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기가 시원시원 안 나가겠지. 그래서 처음에 불을 피울 때는 얘를 열어놓고 해야 연기가 바로바로 나오면서 불이 빨리 붙거든. 그래서 불이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은 이걸 닫아요. 닫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연기의 순환 자연현상도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안쪽으로 안 나오고 그 벌집을 통해서 연기가 나가요. 그리고 이 벌집을 통해서 나갈 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덜 연소된 연기가 나가는데, 뜨거운 열기도 그 벌집 세라믹을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점점점 달궈지거든.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뜨거워진 벌집을 통해서 나가려니까 연기가 여기서 2차 연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이 완전히 붙은 다음에 이 부스터를 통해서 나가게끔 하면은 그 다음부터 밖에는 거의 연기가 안 보여요. 그런 구조라. 처음에 이제 불을 붙일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이제 공기 조절 장치예요. 이거를 이제 열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하면 이쪽부터 계속 산소가 많이 가니까 이쪽부터 계속 타 들어가는 거지. 밑에도 있어요. 이 제바지인데, 이건 제바지. 저 안에 이제 제바지 접시 트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깍 닫아놓고 얘 가지고 불 조절을 해요. 이 폐치카의 모든 그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는 이 공기구멍 이 두 군데 공기구멍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도 뭐 하나 있죠 여기에. 얘는 뭐냐면은 이 부스터가 작동했을 때
부스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장치예요. 그럼 부스터에도 그 벌겋게 이제 달그던 그 세라믹이 벌집 형태로 된 세라믹이 벌겋게 다니까 거기에도 산소가 좀 공급되면은 훨씬 그 2차 연소가 잘 되는 거지. 예, 그걸 조절하는 게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이 팬은 뭐냐? 이 팬은 이게 미제기 때문에 오래전에 수입한 미제기 때문에 110V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스톱, 이제 강도가 이쪽은 팬이 뭐 중 정도로 돌면은 이쪽은 강으로 도는 이런 스위치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럼 불 붙일 때 쓰는 건가? 저도 처음엔 불 붙일 때 쓰는 줄 알았어요. 불을 붙일 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팬은 불 붙일 때 쓰는 거지 다른 데 써본 적이 없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패치카를 내가 분해를 했었거든요. 분해를 해보니까 그 이중으로 돼 있어요. 겉에 이렇게 그 감싸고 있는 외형 철판 이제 주물인데 외형 주물 덩어리가 이렇게 외형을 감싸고 있고 안에 화실은 별도의 또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틈새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뒤쪽 이 위에 이렇게 틈새가 세 군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틈새로 아래쪽은 제 찬 공기니까 찬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세 군데 그 공간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일로 바람이 나온다고. 이리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나와. 이걸 틀면은. 근데 그러자면 뭐 여기 이제 다운 트랜스를 써야 되고 너저분하게 또 뭐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뭐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원리는 그거더라고. 이 패치카의 그 화실과 외부 장식 그 철판 사이로 뜨거워진 공기를 순환시켜서 일로 내보내는 아주 잘 만들어진 거죠. 그 이렇게 녹이 불그레하고 이렇게 피는 녹들 이런 건 있는데 거의 화실 안에서 녹이 막 쓸어가지고 변형이 생기는 그런 건 없어요. 랩을 봐도. 그리고 이제 장작이 닿는 부분은 또 주물 구조물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마 변형이 생기면은 떼어내고 다시 새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거기는 뭐 온도가 1200도씩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 하여튼 잘 만들어진 패치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중국 살 보니까 이 마무리들이 좀 엉성해. 마무리가 매끈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재질이 나쁘지. 근데 얘네들은 이게 이제 몇 쪽을 갖다가 서로 이제 주물을 빼서 몇 쪽을 조립을 한 거거든요. 조립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랄까 실리콘 시멘트를 틈새에다가 쭉 채워놓고 볼트 너트로 꽉 채워놨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 구조물 만든 거라고. 거의 뭐 녹도 없고.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면은 석유를 부으면 잘 될 것 같죠. 석유. 근데 석유 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나 아주 많이 해봤는데 석유는 후루룩 하고 석유만 타버리지 나무를 태울 만치 그 온도를 지속을 못해. 후루룩 그냥 석유만 타버리고 말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박스예요. 박스. 이 골판지. 이 박스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박스를 이제 할 때 제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좀 열어놓고 공기가 잘 들어가게. 그 다음에 가늘고 잘 마른 나무부터 먼저 넣어야겠지, 당연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내가 아까 요 양보다 한 두어 동가리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다시피 한 두세 개 채우면 꽉 찰 정도로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치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여, 일단 그 박스에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스터를 통하는 것과 연통으로 바로 연기가 나가게 하는 이 장치를 먼저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연기가 다이렉트로 나가니까. 그래야 불도 빨리 붙고. 자, 이제 토치로. 지분 상황에서는 약간 뭐 이거를 여러 번 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잘 붙을 거야. 지금 여기 이제 연기를 보면은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잘 빨려 나가거든요.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잘 빨려 나가죠, 이렇게. 그런데 어떨 때는 연기가 막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 연기가 역류. 다시 말해서 밖으로 안 나가고 그냥 안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완전히 그 두더지 잡아요. 그럴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에 온도가 높은 거야. 밖의 온도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모든 공기의 흐름은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거든. 근데 실내가 따뜻한데 밖이 더 추워. 그럴 때는 불을 붙이면은 공기가 나가질 않아. 연기가. 도리어 거꾸로 들어온다고. 이 따뜻한 쪽으로 막 들어와 버려요. 미치는 거지. 밖은 찬데, 어? 연기가 막 완전히 너구리 잡듯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 이렇게 페치카 벽을 뚫고서 왜 그 토굴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페치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난로 형식으로 된 페치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돼. 춥더라도 현관문을 확 열어. 그래가지고 찬 공기가 밑바닥에 쫙 깔리게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통이 이렇게 좀 노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연통에다가 토치로 불을 갖다 대. 그래서 연통이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연통 쪽이 뜨겁게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장소는 차갑게. 그래 버리면 연기가 나가기 시작해요. 한번 연기가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기 통로가 형성이 잘 돼서 그 다음에는 괜찮아져요. 지금 이렇게 많이 열면은 조금씩 연기가 나오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 들어가는 양과 저쪽에서 빨려 나가는 양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땐 살짝 좀 닫아주면은 돼요. 이런 경우에는 불이 확 붙을 때까지 불구멍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고 연기가 아주 시원스럽게 잘 나와요. 여기 밑에가 뻥 뚫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초액이 어디론가 흘러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로 이제 겨울 되면은 엄청나게 떨어져. 지금 연기가 저 위에 둥그런 모자 같은 거는 불똥이 밖으로 튀면은 위험하니까 불똥 방지. 아주 잘 나가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뭐 워낙 잘 지어진 건물이라 이런 보조 난방기구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배치칼을 안에서 피우면은 집안에 이제 끓음이 좀 묻거든. 좀 그런 면도 있고. 이 위쪽에 물이 좀 흘렀던 자리라 여기 외에는 뭐 굳이 브러시질 할 필요 없네. 자, 이제 불이 좀 잘 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보자. 이제 불은 확실히 붙었고 자, 이쯤에서는 이 부스터 이거를 닫아주세요. 이제 불이 저 정도 붙었으면은. 자, 이제 어느 정도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 이게 이제 부스터가 가동이 되면은 요 부분은 집중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부스터가 바로 요 자리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메탈 온도계도 있는데, 그래서 요리 올라와 가지고 그 부스터를 통과하면서 불연소된 어떤 연기를 거기서 더 태우거든. 태우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팜유. 평상시에 온도에서는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굳어 있네. 아이들이 뭐 비누 만든다고 사다 놓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거를 난로에다 이렇게 거꾸로 올려 놓으니까 계속 녹아서 이제 기름이 되니 이렇게 액체로 바뀌니까 얘를 지금 칠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 후라이팬 같은 게 후라이팬도 그렇고 가마솥도 그렇고 뭐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자재가 없었지. 무쇠로 되어 있는 그 저 후라이팬 같은 거 그런 거는 매일같이 거기다 무슨 이제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두르고 뭐라도 요리를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꼭 이렇게 거기 묻어 있는 이제
소위 짠 기운, 다시 말해 소금기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전부 싹싹 이제 닦아내고 거기다가 기름을 한 둘러서 마지막 열기에다가 이렇게 그 뭐 굽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시즈링이라. 어제는 이제 지금 페치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보다 약간 더 커요. 어제는 그거 시즈링 했고, 근데 어제는 뭐 이걸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열기가 닿은 쪽에는 얘가 이렇게 잘 묻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성면 실링이 약간 떨어진데, 그거는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연기가 잘 나가게 일단 해놓고, 자, 요 자리인데, 요걸 좀 수리를 좀 해야겠네. 여기 보면 이제 내화. 빠데네, 빠데. 그레이. 일본의 그 세메다인 회사에서 나온 거. 이게 상당히 고온까지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시즈닝을 하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은 이게 결국 기름이 탄다는 얘기거든. 기름 타서 이 철판에 이제 달라붙는 거라. 어떤 도막을 형성하는 거지. 페인트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도막을 형성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또 바르고 가면은 점점 이제 더 두꺼워지는 거야. 시즐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 연기 때문에 문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되고, 자, 계속 이제 이런 데도 계속 발라나갑니다. 이렇게. 발라나가요. 자, 계속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니까, 잠깐 이제. 자, 이제 전체적으로 까맣게, 아주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이제 시즈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아래쪽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난로를 계속 피워놔야 그래 전체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즈링이 다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 찍었던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페치카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부스터도 충분한 열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윗부분은 엄청난 온도가 지금 올라가서 시즐링이 거기 윗부분은 저기 완료가 됐어요 이미. 근데 아래쪽에는 아직 열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난로를 가동시키려고 참나무를 거듭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가 거의 뭐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부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연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